대표님 계속해서 우리 증시 잘 갈 거라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어쨌든 단기간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이번 주 그리고 연말까지 이런 조정 국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는 구간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이번 주 초, 다음 주 초가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때 미국 국채 발행이 좀 무겁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우연치 않게 악재들하고 겹치면은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글로벌 증시들 다들 이렇게 이번 주 초에는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가 발행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되고 달러가 단기적인 강세로 보이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전주의 저점 대비 이번 주에 달러가 한 1.46% 정도 고점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더군다나 또 이머징 마켓 통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머징 마켓 자산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이 외면하면서 더 위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만큼은 이머징 마켓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 국채 발행 시기에 맞춰서 악재가 발생된다. 미국 국채 발행을 잘 시키려고 일부러 저런다라고 음모론으로 결부시킬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 유동성이 위축되니까 자산 시장의 반응이 좀 더 크게 나타난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이번 주 초에 나타났었던 흐름을 비교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표를 만들었는데 붉은색 박스권으로 표시한 게 위에가 다우지수고 아래가 미국 국채 선물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표시를 한 게 월요일의 모습인데 20년물 국채가 210억 달러 발행이 되는 그런 좀 빡빡한 흐름이고 이 20년물 국채가 올해부터 발행이 재개됐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수익률과 가격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채권이죠. 종목이죠. 그래서 그 흐름이 오히려 이제 극단적으로 유동성이 위축이 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아주 특징적이죠. 위에 다우지수가 쭉 빠지면 국채 가격이 쭉 올라왔다가 다시 지수가 상승하면 국채 쭉 빠지는 모습. 원래 채권 시장하고 자산 시장 주가 지수가 저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재료가 나타난 게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변종이 나타났다 이 얘기하고 부양책이 타결된다 이런 이슈가 배경이라서 그래서 주가 지수도 급등락을 보였고 채권도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과연 저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재료 때문만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이 되니까 수급이 민감하게 작용되는 기간에 저렇게 재료가 나타나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주가 채권 가격이 저 빨간 박스권 이외 구간에서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수급이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분위기가 저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동성이 그만큼 빡빡해서 어느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나머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자산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완화가 되면서 원위치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는 약간 좀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고 그동안에 위축됐었던 이머징 마켓이 어제까지의 발행이 일정이 마무리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좀 긍정적으로 다시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에 2년물부터 7년물까지 규모가 이번 주보다 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다고 그래서 시장을 막 쫓아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것이 전체적인 시장이 하향하는 그런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라는 점. 그래서 조정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대응할지 그래서 그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다음 주 초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제 지표 둔화도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이 끝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둔화되는 이제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거에 비교해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둔화된다 그래서 악화되는 수준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가 과연 이 상황에 잘 맞을까를 따져봤는데 이 연말로 갈수록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가 아틀란타 페드 쪽에서 나온 자료가 가장 적절치 않을까 해가지고 지난주 후반 쪽에 나온 자료 이것을 한번 예로 들라고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어, 분기별로 퍼센트 체인지니까 분기 전분기 대비 이제 전년도 분기 비교를 하는 것인데 아틀란타 페드에서 이 GDP 나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툴로 자체적인 툴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고 자체 분석 툴이 있는 그 방법으로 이제 수치를 뽑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그냥 우리가 미국에서 정부에서 내놓는 재무부에서 내놓는 GDP 수치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를 볼 것이 아니라 방향하고 그 수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녹색 수준을 보면은 11월에 급하게 올라오고 12월부터는 정체 상태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11월에 회복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왜 강했는지도 또 답이 되겠죠. 그것이 제가 빨간 박스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래쪽에 이 푸른색 선은 한 10개 기관, 10개, 상위 10개하고 하위 10개의 민간 리서치 자료를 평균치 내놓은 수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 수치들은 사실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10월 달부터 계속 쭉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 패드 쪽에서 뽑은 수치가 저렇게 좀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현재 상황은 패드의 전망이 민간 연구소보다는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장의 방향을 놓고 봤을 때 후행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후행적인 평가가 향후에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맞기 때문에 향후에도 패드의 전망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민간 쪽 리서치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간 리서치 쪽에서 나오는 자료는 계속 부정적인 자료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흐름하고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저는 패드를 계속 믿자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표에서 보시면은 11월에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민간 리서치보다도 성장률이 절대치 자체가 고공권에서 계속 정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 분기보다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이나 성장률은 계속 높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아도 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기만 해도 시장은 크게 악화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월에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러한 지표의 정체 상태를 이유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저러한 절대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느 수준 이상에서 계속 머무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른 지표 쪽으로 개선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12월은 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지표가 1분기부터 그러니까 빠르면 1월 내지는 중반 이후부터는 경제 지표 자체도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이 나타나도 중기적으로 자산 시장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버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페드의 전망을 믿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래도 시장이 이제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12월에 계속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으니까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다지 이 중소형주 강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포트 비중을 조절하는 정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좀 늘려주는 정도, 그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전체 장세가 아니라 틈새 장세의 성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본금 규모별로 수익률 흐름을 좀 따져보니까 지금 까만색 선으로 제가 표시한 것이 대형주 지수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하고 분홍색 선이 중소형주,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중형주, 오렌지색 선이 소형주.
그리고 푸른색 선이 나스닥, 코스닥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12월 14일 이후부터는 지금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격이 쭉 벌어진 다음부터는 다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급등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투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하락세로 접어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일지라도 중소형주 시세가 상당히 급하게 빠진다라는 점, 거의 한 달 오른 것을 거의 다 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형주 시세가 화려하긴 한데 상당 부분 실현하기 어려운 수익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형주 위주의, 특히나 업종 대표주 위주의 업종 주도 업종하고, 그것을 또 투자하기 위해서는 ETF 전략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레버리지 ETF가 활용될 만한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조정을 계속 보이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레버리지를 계속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 불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 9, 10월경에는 레버리지 얘기를 하다가 12월 들어서 안 왔는데, 이제부터는 지수 방향이 잡혀가는 12월 후반부부터는 IT나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 ETF가 좀 활용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 IT를 계속 말씀드리는 그 와중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상승장의 시작이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업종은 이 시장을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진입하고 끝까지 보유가 될 업종이다, 그리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소형주 전략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인 게 해외 액티브 ETF 접근 전략입니다. 지수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이 액티브 펀드 수익률 비교가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서치 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리서치 쪽이요, 해외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액티브 ETF를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해외의 액티브 ETF 중에 대표적인 게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나오는 그 시리즈가 가장 대표적인데, 아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뭐 나스닥하고 바로 비교가 되고, 아크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가 다우하고 비교되고, 아크 지노믹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생명공학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ETF들이 이 액티브 성격으로 해외에서 좀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고를 때 해외 액티브 ETF를 선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 선정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개별 종목을 좀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해외 쪽의 액티브 ETF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도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한 ETF하고 더불어서 해외 쪽은 액티브 ETF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21년을 준비하는 그런 종목 선택으로 오히려 이쪽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